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는데 나는 왜 학습이 안 되는 걸까? 이럴 때 이제 핑계가 있죠.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라고. 예. 요건 켰을까? 아, 켰네요. 자, 원과 접선이라는 파트예요. 예, 원에서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유형이고, 이 접선 얘기가 나오면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접선 문제를 딱 만났네? 그러면 얘는 1번 유형인가? 2번 유형인가? 3번 유형인가?에 대한 구분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접선 문제는 언제나 3개의 유형을 갖는다. 뭐라도 할 수 있지. 예,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유형을 분류해서 이건 무슨 유형에 들어가니까 이걸 쓸 거야 라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풀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접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 위의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한다? 공식으로 처리한다. 네, 공식으로 처리한다.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전제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라고 그랬죠? x제곱이 x 곱하기 x, y제곱이 y 곱하기 y인데 그 중에 하나씩에다가 접점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를 그렇게 잡으면 된다. 만약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적당히 이동한 녀석이어도 공식을 쓸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x-a의 제곱이라는 거니까 x-a, x-a 이렇게 곱해져 있고 y-b, y-b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쪽 x에다가 x1을 한쪽 y에다가 y1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공식 처리가 된다. x1 -a, x-a y1 -b, y-b는 r제곱. 이걸 어떻게 외워요? 쉽지만 실제 공식을 적용해 본 자들은 알겠는데 알 텐데 이거 상수예요.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계산되는 상수예요. 이것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x 더하기 무슨 y 이렇게 나와요. 써보시면. 자, 곡선 위의 한 점은 그래서 공식 처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또는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둘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 처리 방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직선이란 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애예요. 그 중에 기울기를 줬다는 건 지나는 한 점을 안 줬다는 얘기고 그 지나는 한 점을 y절편이라 여기면 이렇게 미지수를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미지수로 라는 뜻이에요. 모르는 걸 미지수로. 얘 같은 경우 어떡하죠? 지나는 한 점은 알았으니 기울기를 모른다는 뜻이구나. 그럼 y는 mx -m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x에다 1을 넣었을 때 y가 2가 되도록 하는 기울기 m을 놓는 거죠. 모르는 걸 미지수로. 저는 이 작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르는 걸 미지수로. 그런 후 둘 다 d는 r을 씁니다. 이렇게 나름의 순서와 이미지를 정하면 이게 언제적에 내가 정한 것 같아? 당연히 고1 때예요. 제가 당신들 나이일 때라고요. 당신들 나이일 때 정확히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수순을 정했어요. 모르는 걸 미지수로 d = r. 모르는 걸 미지수로 d = r. 그러면 30년 정도, 대략 3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써먹습니다. 이걸. 모르는 걸 미지수로 d는 r. 이러면 이 두 경우에 접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여기에
원 주어져 있고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몇 번째 유형이지? 아, 이거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모르는 걸 미지수로 이렇게요. 모르는 걸 미지수로. 그 다음에 D는 R을 쓰면 됩니다. 그 전에 이 그림을 약간 상황적으로 살펴보자면 중심이 마이너스 1,4 이거 반지름 3짜리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략 이쯤 될라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기울기 2짜리 접선이 그어질 거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여기 y절편이 하나 나올 거예요. 또 기울기 2짜리는 하나 더 있죠?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예요. y절편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나올 게 당연하니까 두 y절편의 곱은, 즉 이 k값으로 두 개가 나오면 두 개를 곱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모르는 걸 미지수로, 그리고 D는 R. D는 R이라 함은 2x-y 더하기 k는 0, 직선과 마이너스 1,4를 걸고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k, 여기까지가 D예요. D. 는 R, 는 하고 저기 있는 반지름 3 이렇게 하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 된다. 그래서 접할 거다 라는 걸 구하게 된 겁니다. 얘를 절대값 k-6 이퀄 3루트 5라 하고 k는 6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가 됨을 알면 k1, k2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의 곱은 합차 공식 성립하겠죠? 그래서 36 마이너스 95, 45 마이너스 9 이렇게요. 지금 시험이 다가오므로 제가 계산 디테일도 이제 좀 보여줄 거예요. 계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산이에요, 연산. 뭔가 아이디어를 잡았고, 그것을 끌어가는 이제 연산줄을 쓰는데, 그 연산줄의 그 어떤 개선, 영어로 하면 develop은, 원래 본인이 해나가야죠. 아, 이번 건 안 좋았어. 요걸 요렇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끊임없는 관심과 더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신의 풀이를 개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험상 여러분은 부모님이 학원비를 댈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친구들은 나의 어린 시절만큼 절박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 개선을 잘 안 하더라고. 자기가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비효율적인 풀이를 하고 있는데도 반복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매번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 가끔 이 연산의 개선을 직접 몸소 보여줄게요. 별로 효율적이진 않는데 잘 눈여겨봤다가 본인의 풀이를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건 뭐죠? 역시나 그림 그려서 상황을 알아봐야죠. 원점 중심 반지름 5짜리 원이 있는데 그 위에 두 점이 있대요. 마이너스 3,4는 이 정도 될 거고 0,5는 이 정도 될 거고, 근데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가 예를 들어 여길 잡힌다. 그럼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 뭐 또 돌아다니면 또 다른 삼각형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 중에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뭘 상상하면 되죠? 이거는 사실 뭐 고무줄 상상하면 되죠. 고무줄. 어차피 AB 길이 안 변합니다. 고정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밑변으로 하고 얘를 밑변으로 하고 결국 P가 AB변에 가지는 높이가 제일 먼 애가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일 긴 애가 최대값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P가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결국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직선 AB와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보세요. 평행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P가 있을 때랑 여기 P가 있을 때랑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거라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높이를 요렇게만 재기 때문에. 그러니 P가 이쪽으로 오면 요렇게 잴 거고 P가 이쪽으로 오면 요렇게 잴 거니까
예,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면 돼? 여기 있는 AB 선을 밖으로 밀면서 최대한 멀리, 이 원에 닿으면서 최대한 멀리 보내면 마지막으로 닿는 점이 어디겠냐. 요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평행한 접선 찾기가 돼요. 요 자리가 뭐 요쪽하고 있는데 이쪽보다 이쪽이 더 머니까 이쪽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 얘기는 굳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갈 게 확실시 되므로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반지름을 얹어주면 최종 높이가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거에서 계산 얘기하려고 그랬던가? 그러면 그 AB 중점이랑 원점이랑 거리를 구하는 건좀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돼요. AB의 중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로 구해도 돼요. 근데 내가 사실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야, 그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거 계산하다 한번 틀릴 가능성이 있고, 둘이 더하다 틀릴 가능성이 있고, 루트 밖으로 빼다가 틀릴 가능성이 있고, 맨날 그래요. 나는 어쨌든 그랬어. 그래서 별로 안 사용하고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합니다. 마지막까지 피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원점과 AB 사이, 직선 AB 사이에 거리를 구해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럼 직선 AB를 구하는 거죠. 이거 기울기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9, 3이죠. 이거 Y는 3X, 게다가 Y절편 5라고 주어졌으니까 더하기 5. 직선이 되게 쉽게 구해지잖아. 그러면 3X 마이너스 Y 더하기 5라고 한 다음에 원점과의 거리를 구하시면 D는 루트 10분의 005 이렇게 되니까 2분의 루트 10 정도 되네.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0. 원점이 있어서 계산하기 편해서. 거기에다가 반지름. 그러니까 H는 2분의 루트 10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아주 명쾌하게 문장에 써 있죠. 위의 점. 위의 점.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바로 1x 더하기 2y는 5 이렇게 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공식으로 즉시 나옵니다. 나오고 근데 그 접선이 얘한테도 접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아이의 중심을 걸고 D를 쓰는 거예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넘어오면 마이너스 5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쓴 거죠. D는 R인데 K 넘어가고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5 요렇게요. 올리고 양변제곱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역시나 이제 왜 바이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센 수학에서도 요게 2회독이 되고 3회독이 됐을 때 왜 한 번에 깨달음이 더 생기는 그런 복선 깔아놓는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선. 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풀었을 때 예 하면서 다른 풀이가 나오면 본인이 발전한 거예요. 자, 원래는 뭐냐? 원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 그랬으니까 3x 더하기 1y는 10. 이게 접선 1, 접선 2, 둘 다 저 곡선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10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 할 때라고 했으니까 R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R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뭐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아, 귀찮아. 하여튼 콤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략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P 있고 여기 Q 있고 여기 R점 주어져 있고 여기 원점과 직각의 관계에 있는 0,0 이렇게 해서 내가 R점까지 구한 거니까 이 사각형 OPQR의 넓이가 얼마냐 라고 하면 이제 요 길이를 구해서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R점 구해졌으니까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요. 그러면 요 길이가 구해지겠죠. 요 길이.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를 살짝 뒤집어서 요쪽으로 붙이면 직사각형이 되니까. 이게 합동인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뒤집으면 요렇게 갖다 붙게 되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이 보이는 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첫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 풀인데, 우리가 이제 기하학 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제 보다 보면 직선 파트나 도형이동 파트에서 좀 뭐랄까 예민하게 보는 숫자가 있어요. 그 예민하게 보는 숫자 중에 하나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예요. 이거는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기 때문에 이미 이 두 녀석이 각각의 기울기를 대변하고 있거든. 그러면 3,1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잘 생각해봐. 원점에서 3,1 하면 이 기울기가 원점과 3분의 1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딱 그의 짝으로 마이너스 1,3을 했단 말이야. 마이너스 1,3. 그러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위로 3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Q점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이걸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느낀다고요. 이거 직각이네. 이렇게요. 직각이네. 이걸 느끼면 완전 땡큐. 그냥 즉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루트 10의 제곱. 10이네. 답이. 왜냐면, 원래 접선이라는 녀석이 수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만 직각이 되면 여기서도 직각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접선으로 이루어지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죠. 반지름 루트 10, 한 변 길이 루트 10짜리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 위에서 서로 수직인 두 반지름의 위에 놓여있는 점에 의한 접선으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요. 정사각형이라고. 아주 유명한 녀석이라고요. 그러면 요것도 R점, 이게 사실 R점 구하기가 제일 짜증나는 거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연립 방정식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R점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얘에 대해서 점좌표가 궁금했냐? 이 길이가 궁금했지. 그러니까 1대 루트 2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트 20이거든요,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로 끝난 줄 알았지. 그 다음 문제가 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정해가 되게 중요한 풀이니까 일단 정해부터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곡선 밖의 한 점이에요.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원 밖의 한 점 2,5에서 마이너스 1,4의 근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 첫 번째 단계, 모르는 걸 미지수로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걸 미지수로. y는 mx 마이너스 2m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해서요? 신기할 거 없어. 우리 맨날
y는 m 괄호 열고 x-2 더하기 5 했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2 집어넣었을 때 m을 없애고 싶다가 목적인 거잖아. 예?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되는 거니까. 예, 그걸 그냥 풀어서 쓴 것 뿐이야. 예,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0 되게 2m, 마이너스 2m 써주고 그리고 와야 되는 y좌표 써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괜히 이렇게 해서 한 줄 보탤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d는 r,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더하기 5는 0에 마이너스 1,4를 걸어서 d를 구해보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 4, 마이너스 4 플러스 5 플러스 1 이렇게요. 예. 이게 d는 r 얼마냐? 루트 5요. 그런 다음에 올려서 양변을 제곱하자면 마이너스 3m 더하기 1 루트 5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돼요. 예, 제곱을 해서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도 없앨 거예요. 예, 그러면 9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은 5m 제곱 더하기 5가 되고요. 넘어가면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됩니다. 물론 약분할 수 있어요. 2, 3, 2로 약분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m 값이 궁금한 게 아니란 말이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궁금하지. 그러니까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부터 나오는 두 근을 m1, m2라고 하면 m1, m2라고 하면 이 두 근의 곱은 근각의수와의 관계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 굳이 내가 약분을 안 해도 4분의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이란 것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자, 사후 해석인데요. 사후 해석인데, 야, 그래서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가 무슨 뜻이니, 이거? 두 접선이 서로 수직한다는 뜻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러면, 이거 그거였네?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으로 만나는 그 얘기였네? 라는 걸 이제 사후에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이 바탕이 되면, 이 문제를 처음 딱 접했을 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어? 근데 보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확인해 보는 줄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뭘 확인해 보냐면요. 여기 중심 마이너스 1,4에서 저 외부의 한 점 2,5라고 지금 하는 녀석까지의 거리를 먼저 봐요. 이 거리를 먼저 봐요. 구해봐. 얼마야? 루트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루트 10이죠. 루트 10이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반지름의 루트 2인지를 봐요. 또 반지름 루트 5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그 반지름의 루트 2배 맞죠? 네, 그럼 정답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내 반지름의 루트 2배가 됐다는 뜻은 1대1 대 루트 2가 성립했다는 뜻이니까 이 두 개의 접선이 직각으로 만난 요 자리였구나 라는 판단이 끝난 겁니다. 이게 루트 5고 이게 루트 10이니까요. 1대1 대 루트 2 1대1 대 루트 2 그럼 두 개의 접선은 서로 수직이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이 길이의 루트 2배잖아. 그러니까 외부의 한 점에서 지금부터 접선을 그을 거지. 근데 혹시라도 말이야.
혹시라도 이 외부의 한 점에서 근 두 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지는 않는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수직이 되지는 않는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잖아. 어? 그 의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 중심으로부터 외부의 한 점 P2,5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는 행동이라고. 그래서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10이 나왔어. 그럼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혹시 반지름의 루트 2배는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을 해보는 거지. 루트 5에 루트 7 곱했더니 루트 10 되는 거 맞잖아. 그 말은 여기도 루트 5란 얘기거든. 여기도 루트 5란 얘기고 여기도 루트 5란 얘기고. 그러면 이건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고 이 접선과 이 접선은 서로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4번의 연장선 얘기라고요. 4번의 역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자, 이거는 이제 문제를 액면가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액면가대로 파악하면 원점 중심 반지름 일자리 원에 접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접하고. 근데 여기다 접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곡선 위에 한 점으로 풀 수도 없고 곡선 밖에 한 점으로 풀 수도 없고 기울기가 주어진 놈으로 풀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접하면서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해석하면 이 중심을 관통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0을 지난다가 확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곡선 밖에 한 점을 지나면서 쟤한테 접하는 접선 얘기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형, 곡선 밖의 한 점. 곡선 밖의 한 점. 이 두 번째 원 O'은 이 중심을 관통한다라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쓰임새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을 그릴 필요도 없는 거고 얘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냥 여기다가 접하는, 즉 그러니까 지나는 한 점은 알고 기울기를 모르는 아이가 되었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고 또 D는 R 쓰시면 됩니다. 공통 내접, 공통 외접. 또 까먹었을까봐 한 번만 다시.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원은 맨날 실패하면서 시도하는 이유가 뭐야? 우와, 이렇게 해도 실패를 하네? 오, 좋아. 공통 외접 두 개와 공통 내접 두 개를 가져요. 근데 이때 항상 질문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물어본다고.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그래요. 접선의 길이. 이 접선의 길이를 질문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외접일 때는 중심에서 수선의 발, 당연한 거잖아요. 중심에서 수선의 발,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심거리, 이렇게. 중심거리를 D라고 할게요. D라고 하고 R1, R2라고 할 때 여기에 필요한 보조선이 지금 얘 말고 마지막 보조선 요 녀석이죠. 그래서 요 반지름을 밀고 들어간 평행선.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길이가 요쪽으로 밀려 들어온 선. 이 길이도 T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R2-R1이 되고 이 세 숫자 간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를 주고 이걸 구하라고 시키거나 얘와 얘를 주고 이걸 구하라고 시키거나 얘와 얘를 주고 이걸 구하라고 시키거나 하여튼 뭐 셋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시켜요. 자, 그러면 내접은요? 공통 내접은요?
보조선, 수선에. 니네 이런 거에 은근히 신나하더라. 나의 고통이 좋아? 네. 여기로 수선의 발, 여기로 수선의 발. 이게 일단 수선의 발 2개. 그 다음에 중심거리 당연한 거고요. 네, 이제 해야 될 마지막 보조선은 요 아이를 여기로 뒤로 요렇게 미는 것. 네, 미는 것. R1만큼 미는 것. 그럼 요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이 길이가 R1, 이 길이는 원래 R2 더하면 R2 더하기 R1 가 D와,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T가 되는 거죠. 뒤로 밀려갔어도 T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와 얘의 피타고라스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그렇게 언급하고 말게요. 지금 보시면, 예, 원의 중심 주어졌어요. 반지름 2고 반지름 3이고 반지름 2래요. 예, 그럼 중심 있고 수선의 발 요 AB가 쭉 당겨오게 되면 요 차이가 1. 예, 요 차이가 뭐 5 루트 2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것도 있고 수선의 발 그럼 여기서 요쪽으로 1만 연장해서 직각삼각형. 예, 그래서 이번에는 AB의 길이를 루트 13으로 줬으니 반지름 중에 하나 모르는 애를, 요거구나. 이거 하나 모르는 애를, 예, R 플러스 1로 잡아서 피타고라스 정리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한번 봐봐. 이 문제를 하나, 둘, 셋. 이거 좀 길게 썼으면, 요 간격을 좀 줄였으면 3줄짜리 문장이에요. 3줄짜리 문장. 이 3줄짜리 문장을 읽고 요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요렇게도 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본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듣는 것과 아무런 이 고민 없고 읽어봄 없고 뭔가 자신의 그 뇌활동의 노력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내 얘기를 듣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예. 후자는 진짜로 쓸데없는 그냥, 예, 정말 내가 관심도 없는 음악이 길거리에서 흘러나왔는데 내 귀로 들어왔다 정도예요. 예, 그 쓸모 없음은. 그러니까 이제 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이런 노력을 안 해본 자와 해본 자에게 같은 말을 하겠죠. 야,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직선 y는 x-2라는 애와 PQ를 이 위에 PQ를 잡아가지고 A, P, B도 직각이 되고 A, Q, P도 직각이 되는 건 진짜로 이 P와 Q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 봐라 가 되는 거죠. A, B를 지름으로 하는 이게 지름이 되는 원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은 A와 B를 마저 연결해서 직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와중에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 AP, B도 직각일 테고 AQ, B도 직각일 테고 이 두 개의 직각이 그걸 말하는 거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아무 고민도 없던 친구들은 쉽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정말로. 진짜 이렇게 반응해요. 쉽네. 그래서 자꾸 더 수업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쉽거든. 정작 자기네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게 강의를 인해 해소되는가의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도 읽어줘, 번역도 해줘, 의미도 찾아줘, 그 다음에 풀이까지 제시해. 얼마나 깔끔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수학이라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통하게 되면 결국 이 말은 이 90도라는 조건은 지름을 가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도 이제 다르게 읽혀요. 질문도 이렇게 하면 원의 방정식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하고 연립해서 PQ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은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문제풀이 중에 가장 꺼리는 게 점 구해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는 거라고 그랬잖아. 아니에요. 이거는 현입니다. 현. 원의 일부인 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PQ의 길이는. 그러니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A와 B의 중점을 구하고 그 중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리고 반지름은 뭐 AB 선분의 길이 절반 하면 되니까 이게 반지름이겠죠. 반지름. 이 반지름과 D 사이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PQ의 절반 길이를 구한 다음 2배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L을 구하시는 거예요. 얘는 뭐 좀 좋은 아이디어 없냐? 내가 수학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기하 쪽을 제일 잘하는 편이고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해설지 풀이보다 내 풀이가 더 좋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더 빠른 방법이 있으면 항상 그걸 알려주는데 가끔 이렇게 놓칠 때가 있는데 이거 뭐지?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못 찾겠어요. 이렇게 중심이 A, B이고 X축의 접하는 이니까 지 반지름도 B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0,5와 9,2를 지난다. 저 두 점 사이의 개연성도 그닥 없어요. 0,5가 대충 뭐 이 정도 될 거고 9,2가 대충 이 정도 될 거고 그러면 이 직선 두 개를 이으면 이런 직선이 나올 테고 점 두 개를 이으면 직선이 나올 테고 요 점 중심과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질문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기깔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떠올라서 그냥 AB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AB를 구하기로 한다는 건 저놈의 그 원의 방정식이 요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원래 미지수가 A, B, R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미지수가 2개짜리 방정식이 되었고 이 I는 2개의 조건만 있으면 A와 B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0,5를 지난다는 거고 0,5를 지난다는 A제곱 더하기 5-B의 제곱은 B제곱이고 9,2를 지난다는 9-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이거 풀면 나오긴 나와요. 상당히 귀찮습니다. 상당히 귀찮아요. 그래서 한 방법이 없나 싶은 거지. 어쨌든 풀면 A는 5, B는 5 이렇게 나와서 직선과 AB 점 두 개니까 직선 구할 수 있잖아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해야 되는데 이거 풀이 길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너희가 안 틀린다라는 보장이 없고 하여튼 좀 누구 뭐 아이디어 있으면 저 찾아내면 알려줘요. 지금 이 방식 말고. 11번 봅시다. 원의 내부, 외부 이런 말인데 이런 거는 뭐 이론에서 배운다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익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직선이 y는 뭐 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선을 말하는 거죠. 이 선. 근데 이게 좌표평면 위에 이제 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좌표평면 위에
몇 개의 실수 점 좌표들이 있을까? 라는 질문 되게 우매한 질문이죠. 예, 무한 개의 점 좌표가 있는데 그 점 좌표들 중에서 말이에요. 중에서 자신의 x좌표와 y좌표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게 딱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x좌표와 y좌표들을 모두 모으면 이어져서 이게 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여기 있는 점이나 여기 있는 점이나 여기 있는 점이나 이런 점들은 이 라인 위에 안 있다는 얘기잖아. 그걸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qual이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계. 이 경계에 의해 좌표 평면 전체가 양분된 거예요.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은 모두 다른 점이지만 일관된 건 뭐냐면 이 점좌표의 y좌표가 x 플러스 2, gx좌표에 2를 더한 것보다 더 커요. 예, 하나같이 다 이걸 만족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선은 그게 이제 위아래가 구분이 돼가지고 위, 아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y좌표가 x 플러스 2보다 작은 애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equal, 경계에 의한 크다와 작다의 영역으로 가를 수 있다. 뭐 요런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포물선도 위와 아래가 돼요. 위와 아래 부등식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건 뭘까라는 거야. 이건 원의 방정식. 이 원의 방정식의 경계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equal이라는 거죠. equal. 그러니까 이 경계에 있는 애들을 모아보니 이런 폐곡선이 되었다. 닫힌 곡선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 경계에 의해 원의 안과 밖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점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점들은 하나같이 만족하는 부등식이 뭐냐?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예요. 작다. 중심 생각해 보시면 딱 맞죠? 중심 생각해 보시면 a, b 넣어봐요. 그러면 0이 되죠. 이쪽이. r제곱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쪽, 원의 바깥쪽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다가 상식적으로 익히게 되는 그런 수학적 이론들이 있다.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을 이제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부등식의 영역은 현재는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로 살아서 나오는 거죠. 좌표 평면 위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3,-5가 이 원의 내부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r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은요. x, y에 접하는 대상들은 이렇게 네 덩어리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3,-5면 여기거든요. 다시 말해 4사분면. 4사분면에 있고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구성을 하자면 x-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핵심은 1, 3, 4분면에 있는 애는 그 중심의 부호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2, 4, 4분면에 있는 원은 중심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지금 저는 r을 양수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은 양수의 x좌표와 음수의 y좌표를 갖는 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3을 여기다 넣고 3-r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넣고 마이너스 5 더하기 r의 제곱 이런 다음에 이 점이 이 원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뭐냐 하면 원의 내부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등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등식을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16r 더하기 34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애석하게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에 넣고 해집합을 구해보면 8 마이너스 루트 30에서 8 플러스 루트 30. 어차피 자연수가 몇 개냐라고 물었으니까 얘가 2보단 크고 5보단 크고 6보단 작은 애죠. 5.xx 그럼 8 빼기 5.xx 그럼 2.xx. 얘는 8 더하기 5.xx 13.xx. 그러니까 3부터 13까지. 3부터 13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표시는 안 해놨지만 이제 C단계의 문제입니다. 활용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근데 또 다시 생각하면 앞서 있었던 유형 중에 하나를 약간 더 꼬아놓은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뭔가 본 적이 있는데 라고 했어야 맞습니다. 자, 4,0과 10,0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는 5래요. 이 원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할 때 OP, 원점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가 정수가 되게 하는, 이걸 풀었었잖아요. 월요일날.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여라. 주의하라는 얘기도 했고요. 제가 주의해라. 이게 정수라는 종류, OP가 정수가 될 수 있는 종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해당하는 P가 몇 개냐는 곱하기 2를 할 건지 곱하기 1을 할 건지를 정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요 아이 최대 길이와 최소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중심 좌표부터 구해야죠. 근데 고맙게도 4와 12 이렇게 현의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중심의 x좌표는 4와 10의 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이 있습니다. 7.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요. 5라고 했으니까 7에서 10까지 3임을 감안하면 높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는 7,4가 되는 겁니다. 7,4. 그래서 이 중심을 C라고 하면 원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루트 77에 49 더하기 16 해서 루트 65가 되는 거라고요. 아이가? 왜 멀뚱멀뚱 맞지? 65 88에 64니까 8보다 조금 큰 애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중심하고 연결했을 때 여기가 최단거리, 여기가 최소거리. 그러니까 OP는 루트 65 빼기 반지름 루트 65 더하기 반지름 8.xx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2.xx로부터 13.xx까지. 그럼 가능한 자연수로는 3, 4, 5, 13까지가 있는데 이 거리들이 여기서부터 3이다 라고 하면 이 3이라는 거리에 해당하는 P값이 늘 2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요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뭐 잘못한 것 같다. 88에 64 빼기 5 그죠? 8.xx에서 5를 빼면 3.xx죠. 여기 아니고 4부터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20개라고 해줘야 됩니다. 항상 내가 동영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 머릿속으로 동영상이 잘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재능의 측면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다분히 경험에 의해 쌓일 수 있는 능력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자, 상황을 살펴보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반지름 4짜리 원과 반지름 1짜리 원. 근데 반지름 1짜리 원의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아니지 4짜리 반지름 4짜리 원을 움직이는 점 P에서 이 반지름 1짜리 원에 접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점을 각각 A, B라고 하면 이 A, B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에 M이라고 하는 그 중점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 고기 집는 집게 있지. 집게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딱딱한 그 참치캔을 집게로 딱 집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 점이 하나 생길 테고 얘를 그 집게의 꼭지 부분을 손잡이 부분을 이 원을 따라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럼 이 집게에 닿아 있는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럼 M도 돌겠죠. 그때 생겨나는 M의 도형의 넓이는 원인 건 대충 알겠죠. 근데 어떤 원일까? 이게 이제 동영상이 잘 그려지는 사람이면 여기 원점이 중심이 있고 여기 M이 딱 이 선을 자신의 접선으로 하는 요만한 원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요렇게 옮겨봐도 에휴, 뭐 하나 되는 게 없냐. 야, 인마. 이렇게 옮겨봐도 요렇게 AB점을 그어보면 여기 접하고 있거든요, 지금. M이. 그러니까 선 하나를 자기 위가 아닌 자기 바깥의 점을 중심으로 돌리면요, 선을 돌리면 요 선에 의해 둘러싸인 이 부분이 이렇게 공동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절대로 이 선이 쓸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1이라는 길이와 그리고 AB라는 길이의 절반 가지고 구한 요 반지름, 피타고라스 정리, 요 길이를 구해서 제곱 파이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발상의 전환을 묻는 문제. 순진하게 풀면 원점 아니지 0,1 중심 반지름 루트 2분의 1짜리 원에서 바깥에 A,A-3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려고 들어요. 이렇게 원을 그리려고 들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원의 반지름은 얘와 얘의 거리로부터 요 반지름을 뺀 값이고 그게 수식으로 나타나면 예를 들어 R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A 빼기 3 빼기 1이니까 빼기 4의 제곱에서 루트 2분의 1을 뺀 값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죠 뭐. 그래서 R의 최소값을 가장 작은 원의 넓이를 원하는 거니까 R의 최소값은 결국 요 안쪽이 2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이라는 2차 식으로 나오므로 잘 생각해 보시면 빼기 루트 2분의 1은 여기가 얼마의 결과로 나오건 간에 공통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이놈의 최소값에 영향을 안 줘요. 그리고
루트를 씌운다는 행위도 4의 루트를 씌우면 2죠. 9의 루트를 씌우면 3이죠. 하지만 누가 더 커요? 더 큰 수의 루트를 씌운 애가 더 크다고요. 더 작은 애의 루트를 씌운 애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대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루트를 씌우는 행위가 이 안에 있는 숫자의 대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녀석을 이렇게 2로 묶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이때 나오는 최소값의 루트에다가 요거 같이 계산한 값이 최소의 r이겠죠. 요렇게만 해도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실력이 좀 더 늘면 요런 식의 생각,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다. 뭐냐 하면 이게 중심의 좌표가 a,a-3이면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결정되지 않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XY 평면상에서 진짜로 어딘지 모를 때 이럴 때는 a, b를 씁니다. A와 B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a, a-3 같은 문자를 썼을 때는 모르긴 모르는데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A를 소거해주면 Y는 A-3이고 X는 A니까 그럼 A 자리에 X가 들어가주면 A가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Y는 X-3 위의 점이 되는 겁니다. 위의 점 A, A-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A를 아예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 어떤 실체로서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애라는 거예요. 이 직선 Y는 X-3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있는 요만한 원에 외접하는 원들 중에 제일 작은 원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풀이가 완전히 달라지죠. 문제풀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뭐냐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리고 수식적으로도 어디가 제일 짧은지 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중심이 여기쯤 있어. 그러면 얘한테 갈 때 크겠지. 근데 중심이 여기로 다가오면 얘한테 올 때 원이 작아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극단적인 극단적인이 아니라 머릿속에 또 동영상을 좌 이렇게 그려갈 때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어디서 생길까? 여기서 이리로 내린 수선의 발 자리에서 생깁니다. 여기서 요렇게 통과하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이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수식을 세운 다음에 그 식 자체가 최소값을 내놔라가 아니고 우리는 이 자리가 최소라는 걸 알고 출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고 거기서 루트 2분의 1을 빼는 방법으로 바로 R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0,1 그래서 D값은 루트 2분의 0, 1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즉 2루트 2죠. 이 길이가 2루트 2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2분의 루트 2죠. 이 반지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는 그 최소인 원의 반지름은 2분의 3루트 2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그림이 여기 얘도 그렇고 뒤에 그 10 그림 나와 있는 애가 누구지? 20번 이런 애들 그죠? 15번, 20번 이런 애들
소위 말하는 고난도 문항에 막 그림이 복잡하게 그려져 있으면 오히려 그 그림이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더 방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예, 요럴 때는 옆에 연습장에다가 떼서 요 문장별의 순서대로 여러분이 그림을 따로 그리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얘를 보면서 멍하니 멍 때리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5짜리 원이 있어. 그냥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그 위의 점 3, 마이너스 4면은 대충 요 정도일 텐데 요 정도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네? 접선을 긋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에서의 직선 L, 접선 L에 접하고 그랬으니까 얘한테 누가 또 접한다는 거야. 네. 누가 또 접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을 5원이라 하자. 이거 위에 얘랑 똑같은 사이즈의 원이 이렇게 하나 더 접하면서 생기더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원의 중심과 이 원의 중심인 5와 5원을 이렇게 잇겠대요. 결국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얘랑 기울기가 같은 평행선 중의 원점 지나는 애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얘를 구해보시면 3x-4y는 25인 거 아시죠? 네? 아는데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선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안 그려도 되는 선인 거예요, 이게. 나는 뭐만 있으면 돼? 원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하네. 즉 3x 마이너스 4y 는 0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직선 5, 5원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5투라고 했으므로 실제로 이것도 필요 없는 원이고 이것도 필요 없는 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정들은 다 이 선을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었거든. 현재 나에게 필요한 원은 얘뿐인 거예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반지름, 아이고. 반지름 6짜리. 그럼 얘는 6콤마로 시작하겠네. 그지? 6콤마. 그 y좌표 모르니까 t라고 놓은 다음에 이 직선과의 거리가 다시 6이에요를 쓰면 t 값이 나오겠죠. 예, 요런 수준입니다. 그림을 하나하나 떼서 분석해보면 이 복잡한 스토리가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Q라고 할 때 OQ의 길이 이걸 구해달라 라는 얘기예요. 이걸 내가 왜 구하나. 얘와 얘가 이제 T값 조만간 구할 거니까 T값까지 구워지면 원점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6의 피타고라스 정리면 되는 거죠. 됐나요? 요것도 살짝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지금. 자, 원점 지나는 이 직선과 6,t 사이의 거리가 6이다를 쓸 거예요. 그러면 3, 4니까 루트 씌우면 5가 될 거고 5분의 18 마이너스 4t의 절대값 18 마이너스 4t의 절대값이 6이다.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18 마이너스 4t는 30이다. 이고 그렇게 되는 t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하나는 음수가 나올 거고 하나는 양수가 나올 건데 위치 보시면 알겠지만 t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30 만들려면 이게 12 되면 되고 그래서 t는 아닌데? t가 3일 리가 없는데? 뭘 잘못한 거지?
아, 그렇죠. t가 양수여서 48 정도 돼야 되는 거니까, 6, 4에 이게 48 돼야 되는 거야. t가 12. 양수 12. 그래서 여기가 이제 12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이런 거 좀 하지 말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하는데, 얘와 얘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때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계산할 리 없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이걸 나한테 계산하라고 시킬 리가 없어. 그러면 이제 아주 그 순수한 생각은 그러면 6대고 1대2로 해서 나중에 6배를 키워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이게 6이고 12니까 그냥 루트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6루트 하지 뭐. 이렇게 6을 다 떼고 나중에 계산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6배로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하학적으로 요 길이랑 똑같은 애가 없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합동이잖아요. 이 삼각형 두 개. 그럼 이 길이를 물어본 것 자체가 요 길이를 물어본 것과 같은데, 요 길이가 이 중심의 y좌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까부터 구해놓은 상태였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산의 디테일.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고 커지면 나한테 이런 걸 시킬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표면적으로 보기에 접선이라는 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질문의 내용을 잘 분석하면 접선 얘기인 거. 그는 지금 순수하게 마이너스 2,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일자리 원 위의 점 P와 2,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2자리 원 위에 점 Q를 연결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P로 잡고 여기를 Q로 잡았다. 그러면 이런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 보는 거예요. 그럼 얘 돌아다니고 얘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죠. 그 기울기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겠냐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개를 돌아다니면서 그으려면 우리는 직관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이쪽에서 한 점을 찍고 여기 있는 점들에게 내가 선을 이렇게 그을 때 이쪽에 Q점을 하나 고정을 해. 이렇게 Q점을 고정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제일 작은 기울기가 뭐냐 이런 거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갈 때 접선일 거 아니에요. 접선. 아, 여기를 고정하면 이쪽에 접선을 그을 때가 가장 기울기가 작다. 이쪽 방향으로 서면 설수록 작은 거예요.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요. 서윤아, 기울기라는 건 Y축, 즉 무한대로부터 왼쪽으로 기울면 음의 무한대가 되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양의 무한대가 돼요. 왼쪽 음의 무한대일 때가 작은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게 큰 거고. 그래서 기울기는 이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음의 방향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들으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를 고정하면 이쪽에다가 접을 그을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쪽에서 점을 하나 정하고 얘한테 이렇게 그으려고 할 때 역시나 가장 작게 나오는 기울기는 요쪽으로 접할 때예요. 그죠? 요쪽으로 요렇게 접할 때라고요. 그러면 양쪽으로 모두 접할 때가 제일 작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스토리의 결론은 공통 내접선 중 공통 내접선 두 개 중 기울기가 더 작은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통 내접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또 이 사실을 알았다 치자. 알았다 치면 이 공통 내접선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예, 그 기술적인 부분 지금부터 잘 배워봅시다. 예, 물론 미지수 3개 놓고 얘와 D는 R, 얘와 D는 R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미지수는 2개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예, 웬만하면 3개 이상의 미지수는 잘 안 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요렇게 해도 수직이고 요렇게 해도 수직이고 이 거리도 1이고 이 거리도 1이라면 야 네가 한 놈이 독박 써 이런 거지. 내가 이걸 이대로 1만큼 밀면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며 서로 간의 거리가 평행해? 아, 잘하고 싶다. 평행하다고 하자. 예. 오, 뭐야, 이건. 어딜 지나고 있어? 대충. 예, 여기. 요 점을 지나게 하면서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 그은 거예요. 이건 이제 얘로부터의 접선은 아닌 거죠. 대신에 요렇게 했을 때 요 거리가 그대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가 되는 원에 접한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얘를 지나는 걸 아니까 y는 mx 플러스 2m 플러스 2라는 미지수를 세울 수 있죠. 지나는 한 점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 지나는 한 점을 알게 된 미지수,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얘와 접한다 라고 하면 되니까 2,0 사이의 거리가 2가 된다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걸로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둘 다의 외접한다는 좀 아니라는 거지. 접은 한쪽만. 자,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 주아야. AP, BP 1대2로 만족시키는 이 점 P 뭐야? 저 P, 이 점 P가 뭐냐고. 무슨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네. 학습이 뭐라고? 학습이 뭐라고? 우린 지난 시간에 전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알려줬고,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 오는 것을 학습이라고 해요.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점의 자취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한다고 했고,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저 비율의 내분점과 저 비율의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워낙 쉬운 정수라서 저 1대2를 저 같으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 안 쓰고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이제 귀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 B, 0,3, 1대2. 그래서 내분점, 두 비율 더한 것 분의 두 비율 더한 것 분의, 그리고 X끼리 크로스 12, Y끼리 크로스 3 하시면 4,1 나와요. 그러면 내분점 4,1 챙기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그 비율에 오른쪽 숫자에 마이너스를 걸고, 오른쪽 숫자에 마이너스를 걸고 다시 내분 공식.
그러면 외분이 됩니다. 예,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x끼리 크로스 마이너스 12 y끼리 크로스 3 하시면 외분점은 12,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했다는 방식은 뭐냐면 이 비율이 지금 너무 쉬운 비율이라는 거야. 6, 3이.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얘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은 X좌표는 2대 4대 6이니까 여기 4가 되고요. Y좌표는 1대 2대 3이니까 1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 4,1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대 2 외분점은 A를 연장한 선에 있는데 그 연장한 선이 근데 여기가 1이고 그러니까 A까지의 거리가 1이고 B까지의 거리가 2면 결국 A가 얘와 얘의 중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중점이면 요대로 고비율대로 오면 되는 거니까 가로로 6 왔으니 가로로 다시 6 가면 여기는 얼마? 12. 예, 아래로 3 내려왔으니 다시 아래로 3 내려가면 y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1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외분 내분의 의미를 알면 저런 기계적인 계산 없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Anyway, 요렇게 되는 원 이걸 피타고라스 아폴로니우스는 유명한 분이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르고 여기 중심은 얘네 둘이 더해서 반 8, 얘네 둘이 더해서 반 마이너스 1 이게 8, 마이너스 1에 중심이 꽂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빼서 제곱 16 빼서 제곱 4 16에 4 20 2루트 5짜리 원이 됩니다. 반지름 2루트 5짜리 원. 그러면 이 원 위의 점 P와 A, B를 이어 만든 삼각형 중에 넓이가 최대인 게 얼마냐라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 P가 왼쪽 오른쪽에 있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이 P로부터 AB라는 선까지의 거리를 신경 쓰는 거죠. 이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는 거고 당연히 이 선분 AB의 연장선으로부터 수직거리가 제일 멉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놈을 그대로 높이로 사용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AB의 길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1대 2대 루트 5짜리니까 3루트 5고요. 밑변 3루트 5 높이 2루트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접었다 문제. 접었다 문제. 이게 기하학적으로 쫄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접었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접었다. 왜 아니다. 또 이상한 생각을 보냈다.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접었다. 종이접기를 하면 위치는 변하는데 모양이 안 바뀌잖아요. 종이접기를 하면 위치는 바뀌지만 모양은 안 바뀌어. 종이를 더 붙이거나 자르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접는 거잖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접은 부분이 요만큼이 어차피 원래 있던 원의 사이즈랑 똑같은 애라고. 그래서 요렇게 완성을 하시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마의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고요. 인마의 원의 방정식도 끝은 16이라는 거죠, 내 말은. 지까지 게 접었으면 반지름이 갑자기 커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얘 중심이 얼마냐인데 이 중심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접어서 2,0에 접하자고 했으니까 그 접점의 수직 위에 자신의 중심의 x좌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x-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니까 지 반지름이 지 y좌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y-4 2,4가 중심이고 반지름 4짜리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왜 원의 방정식 두 개를 다 구했죠? 이렇게 알짜로?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원은 원래 중심과 반지름만 딱 끄집어내면 실제 방정식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왜 방정식을 다 구했을까요? 질문이 공통현의 x절편이야. 질문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제일 빠르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네, 두 원을 잡아 빼면. 그래서 잡아 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x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4x가 플러스 4x로 바뀔 거고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로 바뀔 거고 y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8y 마이너스 16으로 바뀔 거고 는 0 이렇게 정리하면 x 더하기 2y 는 5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또 멍청하게 x절편 하는데 이거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뭐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요. x절편은 y에다 그냥 0을 땡 하고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뭐 우리 C단계 들어와서의 첫 번째 문제하고 거의 같은 문제죠. 다만 저 5,0을 지나는 직선에서의 5,0이 원의 아니냐 바뀌냐 그건 구분해야죠. 원의 아니냐 바뀌냐. 그런데 얘의 지환이 또 시켜야지. 지환아 이거 중심 2,3 반지름 루트 17 더하기 4 더하기 9 뭔지 알겠어? 얼마야? 루트 30 얘만 해도 이미 5가 넘어갔죠. 그죠? 얘만 해도 5가 넘어갔어요. 반지름이. 근데 2,3의 중심까지 가지고 있으니 2,3의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 5짜리 원을 그리면 5,0이라는 알량한 점은 원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이 a,0을 지나는 직선 중에 직선이 원과 만난다는 건 온통 현들의 이야기 되시겠다. A점 찍고 도는 현들의 이야기 되시겠다. 이 중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긴 애는 누구? 제일 긴 애? 제일 긴 애는 지름보다 더 길 순 없어요. 원 안에서 자르는데 원 안에서 2개 자르면 지름이 제일 길지. 그죠? 그래서 PQ의 길이 중에 최대값은 2 루트 30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최소인데 상식적으로 자 직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어디가 제일 짧을까? 응? 접이 어디서 나와?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이게 제일 짧아요. 알겠죠? 이게 제일 짧아요.
왜 짧은 C를 보이시오 이러진 않을 테니 이게 제일 짧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름 먼저 구한 거예요. 지름의 수직인 선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길이의 2배를 하시면 되고요. 요 길이는 얘와 얘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원의 성질 중에 하나,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이걸로 구해도 돼요. 네. 어쨌든 그렇게 구한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고? 4루트 3. 네. 4루트 3이 됐습니다. 그러니 PQ의 길이가 자연수 중에 제일 짧은 애. 한마디로 요 숫자보다 큰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 예, 요 숫자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 제일 큰 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 왔다. 힘내라. 언제 내가 니들 상대로 이렇게 C단계를 다 풀어주겠어요. 저한테도 되게 드문 일이고 당신들한테는 행운이고 표준화 시험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것도 아까 얘기한 마찬가지. 지금 여기 있는 그림 자체가 나를 엄청 헷갈리게 해요.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따로 이 문장을 쫓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거지. 원점 중심, 반지름, 5짜리 원이 있어. 근데 그 위의 점 4,3이니까 대략 요 반반보다 조금 아래일 거야. 네, 여기 4,3에서 접선을 그었대. 그게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Q라고 하겠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거 Q 금세 구한다? 왜냐? 저 원의 방정식이 워낙 쉬운 방정식이다 보니 4x 더하기 3y는 25. 접선을 그냥 구해버렸잖아요. 그리고 x절편이니까 y에 0 넣으면 된다고 그랬지? x는 4분의 25. 얘가 4분의 25,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가 지금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Q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PQ인 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찍고 이번에는 이렇게 돌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리겠다는 얘기는 뭐가 궁금하다는 소리일까? 요 길이가 궁금하다는 소리겠죠. 예.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려고 해요. 그러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야겠죠. 예,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5,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4분의 25.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요 길이를 나타내면 얼마? 금방 구하던데. 4분의 15. 이렇게요. 뭐 왜? 여기가 원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가 4분의 25? 아, 20이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요령을 한번 써볼게요. 잘 보세요. 당신들이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길이가 5예요. 이 길이가 4분의 25예요. 그래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정수니까. 이럴 때 혹시 뭐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혹시 3대 4대 5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대 4대 5 아닌가? 그러면서 얘를 4분의로 바꿔줘. 얘랑 똑같이. 그럼 4분의 얼마야? 4분의 20이죠. 아닌 게 아니라 3대 4대 5 맞아요. 3대 4대 5. 그러니까 4분의를 제외하면 3대 4대 5인데 20대 15면 20대 25면 여기 얼마겠니? 여기 15여야겠지. 정수로 따지면. 예, 그거 그냥 4분의로 같이 때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5를 공통인수로 제거하면 3대 4대 5가 돼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뻔하게도 3대 4대 5 아닐까라는 예. 여기가 루트 나오면 대책이 안 서거든 저거. 근데 우리가 아는 정수비의 직각삼각형이 3대 4대 5밖에 없잖아요. 5대 12대 13. 그래서 요게 4분의 15. 요 길이가 4분의 15. 근데 실제로 이 길이가 4분의 15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4분의 25에서 4분의 15만큼 뒤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 4분의 10. 즉 2분의 5,0이 됐어요. 끝났어요. 예. 이거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뭐 구하래 나보고? PH의 길이를 구해달래. 여기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거에 H인데 요 길이 구해달라는데 내가 미쳤나 이 길이를 구하게? 전체 현 길이 구한 다음에 절반하면 되지. 어차피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2등분 되니까. 그래서 P점도 나와 있고 R점도 나와 있으니 이거 길이 구한 다음에 절반하면 답이에요. 네, 계산이 지저분해서 그렇지 어려울 거 없는 문제라는 거죠. 계산의 디테일만 좀 남아있을 거예요. 좋아요. 원을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우리 앞으로 내신 대비하면서 출제 조망도 주고 학교 기출문제들에서도 무진장이 볼 건데 지금 요 정도는 기초로 하고 있자. 영상을 좀 반복해서 봤으면 좋겠다. 예.